안녕하세요. 방덕 김주현입니다. 이 이야기는 2015년 제가 남아공을 여행할 때 케이프타운 바로 옆에 있는 위성도시인 아틀란티스에 방문했던 이야기입니다. 케이프타운에서 일정을 마치고 아틀란티스에 살고 있는 그램이라는 친구의 집에 카우치 서핑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첫 여행인데 아프리카에 왔고요. 첫 여행인데 아프리카에서 카우치 서핑으로 첫 카우치 서핑을 현지인의 집에서 하게 되었어요. 굉장히 설레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무섭기도 했죠. 주변에서 좀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에 여행을 갈 때 가면 죽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신 분도 있었고, 나름 평생을 꿈꿔온 아프리카 여행이었기 때문에 큰 마음 먹고 온 만큼 좀 현지인들 삶도 좀 경험해보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생각보다 케이프타운에서 좀 멀더라고요. 되게 가까운 곳인 줄 알았는데 차 타고 한 2시간 정도를 이동을 했고요. 구글맵으로 딱 처음 위치 확인한 순간 큰일 났다. 저는 사실 케이프타운에서 그 카우치서핑 검색해서 간 거였거든요. 근데 상당히 멀더라고요. 그래서 아차 싶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동네들의 모양새가 좀 바뀌어요. 케이프타운은 엄청난 대도시고 키가 작은 건물도 많고 깔끔한데, 이 아틀란티스 쪽으로 이제 점점 가까워질수록 뭔가 건물들의 모양새가 좀 이제 허름해졌죠. 그리고 남아공이라는 도시가 흑인 백인 이제 섞여서 삽니다. 근데 이제 아쉽게도 슬프게도 이제 가난한 지역, 거기에는 이제 흑인분들이 많이 살죠. 확실히 여기 아틀란티스 쪽에 오니까 정말 백인은 진짜 단 한 명도 못 본 것 같아요. 케이프타운 중심부에서 여기까지 걸리는 거리는 대략적으로 인천, 천안 이 정도 거리였던 것 같아요. 버스도 한 번에 못 가고 중간에 이제 갈아타야 됩니다. 지금 영상에 잠깐 나왔는데 제 팔인데 문신한 게 아니고 팔토시입니다. 팔토시에 약간 문신 스타일로 된 거였어서 사실 제일 싸서 사실 구매해서 갔는데 아프리카 태양이 너무 뜨거우니까 지나다닐 때마다 사람들의 관심 너무 많이 받았어요. 후회되더라고요. 다 이게 문신 아니냐 와서 물어보는 사람 진짜 많아요. 네, 점점 건물이 정말 더 낡아지고 뭔가 빈민촌에 왔다라는 느낌이 좀 들기 시작하죠. 자, 옆에 탄 사람이 바로 그램입니다. 이게 큰 버스를 타고 와서 이렇게 다 같이 이동하는 작은 미니버스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이 다 차면 출발하는 버스가 있는데, 그걸 탈 때 이제 그램이라는 이 호스트가 저를 데리러 왔어요. 굉장히 착한 친구입니다. 태권도를 좋아하고 약초학을 전공했는데, 하여튼 이 친구랑 좀 굉장히 좋은 시간들 좀 많이 보냈어요. 이 친구 집 근처에 산책도 많이 하고. 하여튼 제가 처음 여기 딱 도착했을 때 마중 나와주고 장 보러 가지고 정말 계속 붙어 있었거든요.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 친구 일은 언제 하지? 저는 그냥 집만 제공해주는 정도인 줄 알았는데 그냥 계속 저랑 붙어 있었어요. 좀 미안하기도 하고. 지금 앞에 탄 두 사람은 이제 택시 기사입니다. 사실 아프리카에서 택시 타는 게 되게 위험해요. 택시 강도도 많고. 근데 여기 그램이라는 친구가 이제 택시를 잡아 타고 이제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버스가 내리는 그 종점에 딱 내렸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택시 타고 더 멀리 가야 되는데, 택시를 이제 현지인이 잡아서 탔으니까 가긴 갔는데 굉장히 낡은 택시고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어봤죠. 택시 너 많이 타는 것 같은데 택시 항상 안전하냐? 나는 이제 아프리카 여행 오기 전에 택시가 위험하다는 글을 좀 많이 봤다. 너는 괜찮니? 했는데 재밌는 게 이 친구도 택시 강도를 살면서 몇 번 당했대요. 똑같은 현지 아프리카인들도 사실 택시를 좀 꺼려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씩 타고 안 좋은 경험이 있으니까. 보통은 이제 타자마자 바로 그냥 이제 총을 들이대고 있는 거 다 털어가고, 택시에서 갑자기 딱 내뱉듯이 뱉어내고. 심지어 마지막엔 좀 이렇게 걸어서 이제 집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이 길가 도로 여기 조금 걷다 보면은 그램 집이 나오는데, 이게 그램의 보스라고 표현하는데, 이 보스가 운영하는 그 농장이 있어요. 막상 그 보스는 백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보스가 운영하는 농장의 관리 직원입니다. 그램이. 그래서 이제 그램이 이제 주거하는 여기 작은 독채 건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같이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램이 제 무거운 가방 중 하나 들고 와주는 거고, 저는 20kg 가방, 저쪽 가방 총 30kg의 백팩, 사이드 백팩, 이렇게 총 가방 3개를 들고 왔었는데 굉장히 좀 무거웠어요. 가방 들고 이동할 때면 그램이 항상 좀 도와줬어요. 큰 가방 뒤에 메고, 원래는 저 작은 가방을 패다 메고. 그래서 추억이네요. 그램의 집에 들어갑니다. 이 집 바깥쪽으로 나오면은
뜰이 하나가 있는데 잔디밭 뜰. 여기서 좀 혼자 운동하고 놀았어요. 나름 재밌었습니다. 사실 이 친구랑 만나면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사실 없었어요. 그냥 아프리카 현지인 삶 체험, 정말 무계획으로 일단 카우치서핑 된다 하니까 갔던 거고, 가서 이제 저 쓰라고 준 방 같은 곳이에요. 방에 짐 풀고 나오자마자 그램이 이제 키우는 약초, 허브 이런 거를 좀 구경하고 설명 좀 듣고 했거든요. 사실 미국에서 그 약초학과를 이제 나올 정도로 굉장히 사실 똑똑한 친구예요. 근데 이제 집안의 형편이나 이제 지원을 받아서 이제 미국에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한계? 이제 이런 걸 부딪혀서 남아공에 와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짐바브웨 친구예요. 짐바브웨에 거주하고 부모님은 거기 짐바브웨에 살고 계시고 남아공에 건너와서 여기에서 농장 관리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순박한 친구입니다. 대신에 이제 이 농장이 되게 규모가 큰데 이제 혼자 여기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되게 조용조용하게 친구도 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친구가 재밌는 게 막 여기 도마뱀 되게 큰 게 밭에 살고 있는데 그게 유일한 친구라고 하고, 중국 영화, 무술 영화 이런 걸 되게 좋아하고 태권도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태권도를 알려줄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좀 모르고 계신데 제가 경희대 태권도학과 나왔거든요. 태권도도 5단입니다. 한국에는 5단 많지만 외국에서는 태권도 5단이라고 하면 엄청나죠. 바로 마스터 하면서 우리 집에 와달라 그래서 가게 됐습니다. 저렇게 발차기 연습하고 그런다고 해요. 네, 이 친구랑 태권도도 하고 킥, 펀치에 대한 얘기도 계속 주고받고 알려주고 그러면서 놀았습니다. 첫날은 정말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저 양동이가 지금 진자 운동할 때 저 차고 하는 저런 방식이 지금 저 친구가 재미삼아 보여줬지만 실제로 되게 고대 시대부터 내려오던 백을 치는 방식이에요. 이 복싱에서 사실 저렇게 많이 유래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똑같죠. 이렇게 울타리 넘어 농장도 이렇게 구경시켜주고 다 그램이 관리하는 곳입니다. 되게 좋았던 게 매일 아침 일어나서 여기 와서 이 길을 따라서 달리고 그랬어요. 진짜 끝이 없이 농장이 길게 이어지거든요. 제가 이제 예전에 아프리카 여행을 다녀와서 만든 뮤직비디오가 있는데 거기에 사용한 이제 BGM이 있어요. 그 BGM을 들을 때마다 항상 여기를 달리던 그 순간이 생각이 나요. 여기에 그 향기도 생각이 나고 파리가 좀 많은데
파리도 생각이 나고. 네, 그래미 이 허브 냄새 맡아봐라, 이거 한번 먹어봐라, 뭐 이런 거 제안을 많이 해줬거든요. 초반에 이렇게 좀 제안해준 것들이 되게 신기한 게 많았어요. 가끔 막 길 가다가 막 이상한 열매를 막 주워 먹고 막 그러는데, 저한테도 먹어보라고 권유할 때 먹어봤거든요. 근데 그거는 진짜 못 먹겠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향을 맡으라고 하면 정말 좋은 향이 났어요. 저 약초 향을 맡는 것만으로 이제 저 테라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치료가 된다, 이런 거를 사실 공부하던 친구예요. 하여튼 이 지역으로 카우치서핑을 만약에 가게 된다 그러면 정말 그램을 추천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카우치서핑을 하고 이런지 모르겠네요. 이 친구가 요새는 어떻게 사는지 최근에 연락 안 해봐서 연락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날이 좋은 오후에 여기 앞마당에 나와서 뒷뜰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잔디에 나와서 이제 몸풀기를 합니다. 모빌리티 드릴. 이제 저 당시 제가 좀 꽂혀 있었어요. 아직 고대 운동을 사실 배우기 전이라 맨몸 운동이나 소마틱스에도 관심이 많았고, 이제 저 관절 돌리기 시퀀스는 사실 순서를 보시면은 발생학적인 단계 그 순서대로 하고 있거든요. 목을 먼저 풀고, 지금 어깨 풀고 있죠. 관절을 계속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팔꿈치, 그 다음 손목이. 목, 어깨, 팔꿈치, 손목, 이 순서대로 풀고 손가락까지. 그리고 이제 흉곽. 왜 이 순서냐면, 아기가 태중에서 아기가 이제 점점 형태를 갖춰갈 때 머리, 목, 팔, 그 순서로 나오고, 그 다음부터 가슴, 허리, 골반, 이 순서대로 다리까지. 발생학적인 그 순서에 맞춰서 이제 모빌리티 드릴을 해주면, 관절 돌리게 해주면 근력이 유지되었더라라는 그 연구 결과가 있어요. 네, 러시아 과학자들이 러시아 우주에 러시아인들을 보내려고 이런저런 실험을 많이 하면서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순서에 맞춰서 틈틈이 풀어줬던 기억이 납니다. 장기간 여행 중에 근력을 이제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유지하려고. 네, 지금 제가 스키쇼를 하고 있죠. 저희 딱 출발하기 직전에 그 최광도라는 무술 세미나를 들었어요. 세미나에서 좀 흥미로운 것들을 좀 배워서 여행 내내 좀 이거 연습해두면 좋겠다 해서 좀 연습했어요. 복싱은 사실 따로 배운 적이 없고, MMA 수업 때 그냥 조금 복싱 배운 게 정도. 보면은 전혀 전술적인 이해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찌르고 훅 하고 이제 그런 형태만 하고 있는데, 저게 이제 최광도라는 세미나에서 이제
잠깐 드릴로 배운 거예요. 태권도로 치면은 뭐 태극 일장 뭐 이런 것처럼 그 폼 형태를 좀 배워서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최광도라는 무술은 최광조라는 분이 이제 훌륭하신 분이 창시한 무술인데, 그분이 직접 한국에 와서 세미나를 하실 때 제가 참가해서 한번 들었습니다. 그분이 예전에 일명 태권도 그 최홍희 장군의 사대천왕이라고, 태권도 창시하신 분이 최홍희라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나중에 망명하셔가지고 ITF 태권도를 이제 전파하신 분이 되셨죠. 하여튼 그분의 이제 제자랄까요? 하여튼 그분 휘하에 있는 사대천왕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최광조라는 분. 실제로 뵈니까 엄청나신 분입니다. 80대 가까운 나이이신데도 직접 시범을 다 보이시고 몸도 엄청 유연하시고, 최고는 왜소하셨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느껴졌죠. 하여튼 그분의 세미나 들은 뒤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동물의 움직임이 좀 따라하는 거고, 프라이멀 무브먼트에 당시 좀 관심이 좀 있어서 움직임 연습을 하고 교육을 하고 했었어요. 여기 뒷뜰이 되게 좋았던 게 햇살도 좋고, 이 바람이 특히나 불어올 때면은 저 높이 솟은 나무들 좀 보이죠? 저 나무들이 큰 소리를 내면서 펄럭이면서 정말 이 바람이 부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소리랑 그 사이에서 딱 저 집 구조가 약간 디귿자 모양이잖아요. 저 안으로 바람이 뭔가 소용돌이 치듯이 들어오는 구조였는데 저 안에서 이거는 이제 저 혼자 하다가 이제 그램이 같이 자기도 좀 알려달라 그래서 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에서 최강도를 수련하신 분들이 보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으실 것 같은데, 당시에 저도 막 세미나 그냥 한 번 들은 뿐이에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네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시퀀스가 되게 심플하면서도 되게 획기적이었어요. 옆으로 턴을 해서 발만 하나 빼면은 바로 이제 각 방향으로 이렇게 바로 방향을 바꿔서 전환이 되는 그런 개념들을 처음 알아서 세미나에서 되게 인상적으로 들었던 내용들입니다. 이것들을 좀 같이 얘기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방어와 펀치의 정확도 이런 것보다도 자연스럽게 저 드릴들이 몸에 배게 하면서 조금씩 속도가 높아지죠. 그러면서 이제 심박을 높이는 피트니스적으로 유산소적인 효과를 얻고 컨디셔닝이 되는 약간 그런 측면에서 되게 이제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잠깐 말했던 이 농장 달리기 아직도 생각이 나요. 바람이 부는 나무 사이로 쭉 달리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예, 또 당시에 자주 하던 메모 운동 중에 엘보 레버. 이게 어려운 기술은 아닙니다. 요새는 플란체 못하면 맨몸 운동 한다고 할 수도 없고 명함도 못 냅니다. 그램은 저런 동작은 난생 처음 봤다고 하는데도 그냥 어떻게든 잘 따라 하더라고요. 역시 아프리칸. 네, 이번엔 도로 달리기. 도로 옆에, 농장 옆에 있는 도로 옆에 여기를 이제 좀 달리기도 했는데, 여기는 진짜 위험하더라고요. 되게 큰 화물 트럭이나 버스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확 지나가가지고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로 이렇게 지나간 적도 있어요. 그리고 그램은 이제 지나가다가 있는 열매를 그냥 어릴 때부터 잘 먹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먹어봤는데, 어우, 진짜 맛없는데. 되게 먹었는데.
예, 딱 여기 아틀란티스 오기 전에 남아공에서 마침 파쿠르 수업을 받았잖아요. 밸런싱에 대한 내용도 이제 중요하게 그래서 언급을 해서 도전 욕구를 딱 샘솟게 하는 그런 구간은 그냥 지날 수가 없어요. 제가 파쿠르 제너레이션스의 김지호 선생님을 좀 먼저 알았더라면, 일찍 알았더라면 정말 파쿠르에 입문했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알아가지고 지금이라도 이제 그런 훌륭하신 선생님을 알게 돼서 굉장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지호 선생님이랑 저런 데 갔으면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하여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할게요.